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606 성회로 잘 알려진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학생 신앙운동 SFC가 부산에서 코로나로 멈췄던 다음 세대 연합 집회를 재개해 눈길을 끕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부가 선교 여성의 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굿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네 번째 이야기는 인지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3남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회기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역사 기록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2022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입니다. 매년 6월 6일 열려 606 성회로도 불리는 이번 페스티벌엔 찬양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참석한 청년 3천여 명이 대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집회장 입구부터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청년들은 기념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대성전을 가득 채운 청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이 개최한 2022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매년 6월 6일 개최돼 606 성회로도 불리는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이날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리며 준비해온 만큼 소회도 남다릅니다. 코로나가 2년 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묶어놓고 침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606선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침체됐던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또 젊은이들이 신앙 열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된 모든 청년들의 그 예배가 또 선교와 전도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회는 비우다, 채우다, 흘러넘치다의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영적인 비움에 초점을 맞추고 비워진 곳을 성령으로 채워 이웃에 흘려보낸다는 것이 성회의 큰 틀입니다. 세 가지 주제의 예배를 돕기 위해 아가파우 워십과 아이자야 61, 팀 조슈아 등이 찬양을 인도했고 이영훈 목사와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청년들을 향해 꿈꾸고 행동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거듭 꿈들이 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간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온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 이후로 오랜만에 열리는 성회다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역시 기대한 만큼 찬양부터 설교까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더 기대가 됩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저희 교회 분들과 같이 온 이 귀한 자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앞두고는 우크라이나 후원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로 모아진 4천만 원의 성금은 현지에 전달돼 국가 재건을 돕게 됩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한국교회의 오랜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집회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각 교회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부산에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을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부산 지역 5개 노회가 연합해 SFC 중고등부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이후 부산에서 처음 열린 대면 집회로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시간과 각 교회별로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마당을 펼쳐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산의 5개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국리 끝에 몇 달을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마음껏 기라 그럴까요? 자신들의 길을 바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개척교회의 자자가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참 보람이 있었다, 또 행복한 추억을 남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각 노회 지원장들의 영상 메시지와
청소년들의 집중과 함께 참석한 친구들과의 어색한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연합으로 모이게 된 자리여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SFC 한 관계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눈높이를 낮추고 축제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교회 내의 SFC가 활성화되어 한국 교회에 커다란 변화가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이고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이런 기회가 찾아와서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졌던 친구들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저희 교회 친구들도 많이 못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 친구들이랑 다시 뭔가 이렇게 모이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코로나로 멈췄던 연합집회가 다시 열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를 향한 예배의 자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는 SFC.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어떤 사역들이 모습을 드러낼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교회 내에서 모성적 봉사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선교 여성의 날 기념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매월 진행되는 선교 여성의 날 예배를 통해 여전도회의 근본 정신인 전도와 선교를 돌아봤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선교부가 선교 여성의 날 예배를 7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서울 서북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6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5년째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영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이 목사는 전도회의 근본 정신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먹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뭘 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저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줘야 돼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생각이 열려야 다시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교회에서 여전도회로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선교와 교육, 봉사의 실천적 사업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후 1964년부터 시작된 선교 여성의 날 예배는 선교의 뜻이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 국내외 파송 선교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개국 32개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 전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는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잃지 않은 이웃들을 소개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을 연이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선 인지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3남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네 번째 시간에는 인지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3남매의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사랑은 강물처럼은 고난과 역경 속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3남매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회성과 언어 등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첫째 사랑이는 심장 이상까지 있어 또래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기도 어렵습니다. 또 3남매의 아빠는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엄마 역시 언어 장애가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애들하고 놀러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하면 애들 막 도망가면 이제 뛰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일로 와 계속 그러고 그냥 애들한테 오라고만 하고 그냥 뛰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애들한테 미안하죠. 일단 애들한테 다 못해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부부.
삼남매의 또 다른 울타리가 되어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드높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말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남들한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 애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다 성장할 때까지 또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좋지 않나 봅니다. 사랑은 강물처럼은 7일 밤 10시 10분 구TV 채널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이후 재방송 시간은 구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이번 회기 핵심 사업으로 진행해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을 역사 기록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백서 제작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백서를 통해 기도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과 당위성을 알리고 전국 14개 지역 163개 노회 동참 소식을 생생하게 남길 예정입니다. 또 백서 후반부에는 기도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평가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남은 과제와 미래를 위한 제언도 진솔하게 풀어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산동로회 남선교연합회가 지난 1일 부산 평화교회에서 제43회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앞장 세우는 남선교회가 돼야 한다며 마지막 날 주 예수의 자랑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 후 선교 보고와 학원 선교, 국내 선교, 군 선교 등 9곳에 대한 선교 기금 전달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에 따르면 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경찰 경정급 2명 등 모두 2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식비로 썼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84만 7,039원 가운데 식료품과 외식비 35만 7,754원인 명목 지출이 차지한 비중은 42.2%로 집계됐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식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이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식비 지출 비중 13.2%를 3배 넘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20원 선을 넘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2,025.21원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사상 처음 2,000원 선을 넘은 데 이어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은 세계적인 경유 재고 부족 현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석유 제품 수급난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계가 지난달 세계 전체 선박 발주량의 절반을 싹쓸이했습니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50만 CGT 57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20만 CGT 48%를 수주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84만 CGT, 일본은 42만 CGT를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수주량 부문에서 중국을 앞선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현직 장관이 집무실에서 친구가 쏜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오를란도 호르에 메라 환경 천연자원부 장관이 이날 집무실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건설사 등을 소유한 기업인으로 환경 정책을 놓고 숨진 친구와 갈등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호르에 메라 장관은 살바도르 호르에 블랑코 전 대통령의 아들로 2020년 8월부터 환경장관직을 맡아왔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가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기구가 공동으로 낸 보고서에서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빈곤 위험 지역에 시급한 인도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 남수단, 예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을 재난에 직면한 최고 경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파티게이트로 낙마 위기에 처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당내 신임 투표에서 승리해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이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 211표를 얻으며 과반이 넘는 59%의 지지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봉쇄로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총리실 파티에 참석한 일로 경찰로부터 방역규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이로 인해 도덕성과 권위에 흠결이 생겼습니다. 이번 투표로 총리직 유지가 가능해지긴 했지만 41%에 이르는 불신임표로 당 안팎에서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 명 넘는 수험생이 응시한 중국 대입시험 가오카오가 실시됩니다. 가오카오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하이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가오카오에는 1,193만 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115만 명이 늘어 역대 최대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가오카오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33개 고사장에 대해 사전 소독을 진행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에도 시험이 종료된 뒤 고사장을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큰 더위는 쉬어가지만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1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5도, 부산 22도, 제주도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굿TV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이 뉴스가 끝나고 곧이어 방송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는 감동의 이야기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